한 주간의 이슈가 됐던 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선거 기간에는 자나깨나 말조심.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던 말을 짚어보면서 여야 쪽에 어느 쪽이 득일지 실을지 짚어봅니다. 먼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오늘 사전투표 첫날인데 오늘 뭐 역대급 투표를 기록했습니다. 두 분은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저는 점심 먹고 저희 사무실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에 사전투표 하러 갔는데요. 줄이 너무 길어서 내일 토요일 날 해야겠다. 아, 내일 하겠다. 네. 최진봉 교수님? 저도 비슷한데요. 너무 줄이 길더라고요. 거의 뭐 한 제가 100m 이상 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내일도 근데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좀 시간을 여유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PCR 검사소 앞에 줄보다 그렇게 서 있었어요. 더 긴 것 같아요. 예. 저도 예. 그 집 앞 동사무소에서는 실패했고 예. 여기 상암동 사무소에서 다시 재도전해서 성공했습니다. 줄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예. 다들 그만큼 뭐 이번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다. 언론에서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뭐 정책이 실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적 관심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최종 투표를 어떻게 보십니까? 70%는 무조건 넘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75% 정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80% 가까운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예. 예. 저도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당연히 더 많을 것 같고요. 이번 이제 사전투표도 지금 현재 한 5% 6% 정도 더 많잖아요. 그렇죠. 현재 본다면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양쪽 진영이 결집할 만큼 결집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뭐 어떤 면에서는 진영 투표의 성격이 가장 강한 선거가 대통령 선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 오늘 못하신 분들 미루지 마시고 수요일 날 하겠다. 그러면 그날 또 무슨 일 있으면 못하니까 예, 투표할 수 있을 때 많은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워딩부터 듣고 오죠. 최근의 정치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정치 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 교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적 국민 통합 정부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승리는 언제나 국민의 몫입니다. 제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제 사전투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신 투표해 주시고 내 삶을 바꾸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전투표를 마친 대선 후보들의 발언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투표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정치교체 국민통합정부라는 단어를 꺼내들었고,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 새로운 희망, 심상정 후보는 다당제 대전환의 화두를 띄웠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 정권교체가 제일 핵심이지 않겠느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정치 교체도 정권 교체에 맞대응하는 그런 모양새니까 그 정권 교체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 열망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여전히 높고 그게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중간에 줄어들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뜨거운 투표 열기로 표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권 교체 비율이 높은 거는 뭐 여론조사상에서 드러나는 거니까 정권 연장보다 훨씬 높죠. 예.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또 왜 높을 것이냐? 또 역대급으로 높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영을 위한 정치를 끝까지 고집을 한 게 지지율 40% 내지는 30% 후반대를 네. 유지하는 비결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그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지지층을 배신하는 정책은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뭐 국익을 위해서라면 진영 논리를 떠나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그 진영을 배신한 적은 적어도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인물 우위론, 인물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재명 후보가 자질면에서.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대선 초기에 작동을 했고, 뭐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뭐 그 격차가 줄어든 여론조사는 별로 중요하게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격차는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져 왔어요. 그 격차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넓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가깝게 붙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권 교체 하나만 가지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자질과 능력을 보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토론을 법정 토론의 세 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봤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어느 분이 가장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국정 심판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앞으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 하나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소위 인물론을 내세우는 건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어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리 관련 의혹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국정을 맡길 수 없는 후보죠. 예. 아니 일개 기초단체장을 하면서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게 한 건 정도 있다고 하면 뭐 아랫사람이 시장을 속였다든지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그것도 무능력하다 이런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대장동에 백현동에 그리고 가스공사 부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모 대기업의 그 땅을 병원 부지에서 상업용지로 바꿔준 것뿐만 아니라 성남 FC 후원금 문제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굵직굵직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예. 후보로서 인물론을 내세운다는 게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의혹이라고 말씀하면 이건 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이에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범죄 행위도 나온 게 없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의혹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제대로 수사 안 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 또 대장동 관련해서 김만배 씨 입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두 번이 나와서 그 사람 죽는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본인의 부인과의 주가 조작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장모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 또 부동시 관련해서 최근에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혹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의혹이 없습니까? 의혹은 다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서 그런 거죠. 저는 둘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과연 이 문제 가지고 능력을 따지는 문제로 연결시킬 수 있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양쪽 진영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야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거 뭐 국민들이 판단해 주겠죠. 누구 이야기가 맞는지. 근데 오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배우자와 동반하지 않고 홀로 사전투표했는데 상당히 이례적이다. 왜 그런지는 설명 안 드려도 우리 청취자분들 다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자, 높은 사전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하겠느냐. 그 대체적으로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다만 이번 사전투표율은 아마 보수 정당에서 처음으로 투표 동료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진보 진영에 유리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최 교수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예. 다만 저는 우려스러운 건 국민의힘이 나중에 이걸 사전투표 열심히 하자고 얘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일부 진영에서 사전투표가 부정투표가 된다. 그래서 투표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예. 동료를 하고. 예. 그리고 본투표 가서 하라고 그러고. 거기에 나왔던 뭐 한교안 전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민경우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예를 들면 이 소위 그전에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퍼져 있을 가능성이 저는 예.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지금 와서는 사전투표 열심히 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걸 계속 믿고 본투표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만약 그게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 사전투표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진보적 진영의 지지자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 의원님. 작년 4월 7일 서울 부산 그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이 높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투표를 다 마치고 개표 결과는 뭐 일방적으로 예.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겼습니다. 예.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도 전동에서 이긴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 정도로 압승을 했는데 그래도 사전투표함에서는 조금 졌어요. 그러니까 역시 사전투표에 있어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사전투표에 임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 같고 다만 국힘 지지층도 그렇게 사전투표를 기피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물론 21대 총선 결과 그 투표함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그 투표함에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끼어 있던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제 그거에 명확한 이유나 뭐 왜 그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투표용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런저런 이유로 아무래도 본투표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많은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이죠. 예. 그럼 김 전 의원님도 부정선거 의심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장이라도 들어있으면 안 되는 예. 투표용지가 그게 뭐 100여 장씩 들어있는 투표함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김 전 의원 이야기 듣고 찾아보니까는 역대 재보궐 중에 지난 재보궐이 사전투표율이 제일 높았네요. 20.54%.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국민의힘이 압승이었으니까 꼭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민주당 유리한 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본투표에서 워낙 많이 이겼으니까요. 지난 보궐선거 때는. 예. 알겠습니다. 자, 확진자 수가 오늘 26만 명을 넘었는데 이 코로나 확산세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이슈 어디 들어보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와 경쟁하고 협력하며 거대 양당을 넘어서는 정치 변화를 이뤄내기를 기대했던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내용 어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발표와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단 뭐 워낙 전격적이어서 다들 놀랐지 싶은데 저도 자고 있는데 뭐 온갖 문자와 이렇게 막 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두 분도 예상은 좀 못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3월 1일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3월 1일 저녁 때 단일화 관련한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단일화는 됐으니까 네. 이것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어쨌든 안철수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5에서 10%포인트를 가지고 갔으니까 이번 선거가 누가 이겨도 박빙의 선거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표심이 한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그 이동한 쪽이 승리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구도가 유리하게 짜이는 만큼 선거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분석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투표장에 갈 분들 중에 대략 3분의 2 정도는 윤석열 후보에게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재명 후보로 표가 옮겨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사태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훨씬 많은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죠.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이 다 사실은 결렬을 선언했었어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전격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미 저는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유권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결렬 선언한 이후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싶었지만 또는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고 싶었지만 실망스러워서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던 사람들은 이미 이동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5에서 뭐 5, 6% 정도 이 정도의 퍼센트에 있는 분들은 정말 양측 다 싫은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중도적 성향일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좋아서 그냥 지지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예요. 오늘 심지어 안철수 후보가 손편지까지 썼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국민의당 내부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지했던 이게 뭐하는 행동이냐. 그렇게 완주하겠다고 몇 번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1년 있다가 뭐 손가락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과연 끝까지 그럼 안철수 후보 그 말을 듣고 따라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반대로 반발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세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지금의 이런 박빙의 어떤 대세가 끝까지 가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다고 해서 그 큰 출렁임을 통해서 변화를 수동해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효과를 가져오기는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역풍 불 거다 이 말씀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예. 자, 이거는 뭐 표를 까봐야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 역대에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DJP 연합은 성공한 단일화였고요. 그리고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는 뭐 중간에 쳐야했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는 결국은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다.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엔 제가 생각했던 득표율의 차이 정도가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의 사퇴와 또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으로 인해서 그 투표율 격차에서 한 2%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풍이 불어서 자, 이번 단일화가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면 역풍이 불어서 이재명한테 더 유리합니까? 저는 두 번째 역풍이 들어서 이재명한테 유리한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선거 끝나고 확인해 보고요. 만원빵 할까요? 자, 두 분은 사실은 이제 투표 하기 전에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투표하고 나서 예. 이제 만나 뵙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말씀 나눠보고요. 자, 일각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이야기까지 이제 나온 실정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도 승리하더라도 갈등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이벤트를 잘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파열음을 낼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앙금이 김 전 의원에 조금 있었죠. 저는 앙금 없어요. 없었습니까? 저는 없어요. 앙금은 없지만 비판적 입장이셨잖아요. 아니 제가 핍박을 좀 받은 거는 있지만 승리하면 그런 거 다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대선을 승리한 당은 뭐 물론 이제 취임하시고 나면 정당과는 거리가 멀어지겠습니다만 집권 여당은 야당하고 좀 다른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당대표 정도의 그 체급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해도 야당 시절의 당대표하고 여당의 당대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예. 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사전 투표 최종 투표율이 방금 나왔네요. 예. 17.57%.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네요. 예,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사전 투표율이 26%였으니까 예. 오늘 첫날에 17.57을 넘어갈 기록했다고 것 같아요. 하면 35%도 네. 넘지 않겠느냐. 내일 무조건 30% 넘겠는데요. 30% 넘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35%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도 많은 사전 투표 참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한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두 분한테 1분씩 드리겠습니다. 뭐 투표 전 마지막 방송이니까 두 분으로서는 본인들이 각자 지지하는 후보 한 번 더 뽑아달라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 전 의원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찬조 연설할 기회를 예. 주시는군요. 예.
그동안 민주당 정부 5년을 겪으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각자의 소득이 줄어든 문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물가는 왜 이렇게 천정부지를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지 한번 많이 느끼고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중국 가서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소국이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정말 옛날 명나라 때 조선이 사대주의하는 거 이상으로 큰 형님 섬기듯이 하셨는데, 예, 이런 시간. 굴욕적인 외교 또 경제 문제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유권자들의 표로 따끔하게 심판해 주시는 것밖에 없지 않나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1분 조금 더 하셨어요. 자, 최진봉 너무 교수. 하시네. 예. 제가 할 말을 저 하면 하십시오. 됩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 이게 청취자분들도 잘 느끼시겠지만 정권 심판 지금 김용남 전 의원 말씀도 보면 윤석열 후보의 칭찬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전체예요. 윤석열 후보도 늘 시간이 그렇습니다.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늘 그렇습니다. 입만 여시면 현 정부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본인이 거기서 검찰총장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미래를 볼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었어요.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의 문제점만 계속 지적하면서 그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가 저는 그건 대통령으로서 능력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전문가 또 위기잖아요.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대한민국이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통령은 행정 경험이 있는 이재명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보가 갖고 있는 국가 운영 능력, 정말 저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더 갖추고 있느냐를 저는 우리 유권자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단순히 정권 심판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화풀이식으로 투표를 하셨다고 5년 동안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경제 전문가 국정 운영 잘할 분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남 국민의힘 전 의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